매파적인 FOMC 의사록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낮아졌지만요.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기대감들이 모이면서 이 3대 지수가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6% 계속해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권을 보합권에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고요. 현재 나스닥 지수는 구글의 3%대 강세, 또 엔비디아도 오늘 모처럼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힘의 덕택에 0.65% 오늘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 역시 0.4% 강세로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장에서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초록불이 상승불이고요. 빨간불이 하락불이다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상당 부분 이 기술주들 특히나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모여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대신에 이 그간의 AI 반도체가 의심을 받을 때마다 피난처의 역할을 해왔었던 이 헬스케어와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 쪽은 오늘 전반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나마 오늘 일라일릴리가 약 2%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에 트로이스트는 일라일릴리의 목표가를 기존 1,038달러에서 1,182달러로 10% 가까이 크게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럼 과연 오늘 이렇게 이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세 가지 이슈들 어떤 게 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은 이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상당히 다우지수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현재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크게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10월 이 고용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미국 노동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이 11월 고용보고서의 경우에는 연기해서 늦게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12월 5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이게 12월 16일 그러니까 FOMC 이후로 연기가 된 겁니다. 이 때문에 FOMC 금리 결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더해졌고요. 또 참고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반에는 이 9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원래라면은 10월 3일 그러니까 한 달도 훨씬 전에 발표가 됐었어야 했는데 이게 사실상은 미 노동통계국이 12월 FOMC 금리 결정 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이 공식적인 고용 데이터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오늘 밤을 기점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뚜렷해질 전망이고요. 이 밤사이에는 10월 FOMC에서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많았다면 좋았겠지만 이런 기대감을 깨고 상당히 다수 위원들이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 매파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거의 또 모든 위원들이 12월 1일부로 이 양적 긴축을 중단하는 데는 동의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발표가 되자마자 이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이 전날 50%에 불과했었다면은 현재로서는 68.4%로 거의 우세하게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지금 시각 기준으로 12월 25bp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은 31.6%까지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우리 시각으로 6시 20분 예정이 된 가운데 거기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킬 만한 뉴스들이 바로 이 미국과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간의 미팅에서 나타났습니다. 두 양국이 AI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체결을 하면서 엔비디아에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또 이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화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M7 이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오늘 굉장한 강세 보였었던 구글입니다. 이 제미나이 3 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극찬 세레모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추론력을 갖추었다라는 보고서들이 밤사이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 때문에 구글의 주가가 거의 300달러를 큰 폭으로 돌파하면서 밤사이에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또 테슬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밤사이에 이 빈살만 왕세자를 환영하는 백악관 갈라 만찬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연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상당 부분 봉합이 됐고 드디어 이 공화당이 다시 한번 머스크에게 손을 내미는 상징적인 사례다라는 언론들의 해석이 이어졌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러브콜을 테슬라 쪽에 보냈습니다. 내가 이래서 머스크를 사랑한다. 굉장히 다시 한번 브로맨스를 연상케 하는 발언이 이어졌고요. 메타는 반면에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스페인 당국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 메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반독점 관련해서 이 메타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갑작스럽게 제가 화면 구성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AI 반도체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빅3가 굉장히 극심한 이 주가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엔비디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는데요. 이 실적 발표 D-Day입니다. 주가 변동폭이 최대 7%가 될 것이라는 이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거의 460조 원의 이상이 출렁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제까지는 우려감이 좀 상당 부분 컸는데 오늘은 이게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죠. 밤사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종전에 있었던 빈살만 왕세자와의 만남에서 대대적인 엔비디아 홍보성 발언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틀간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 젠슨 황을 연신 칭찬하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이 사우디 쪽 관련해서 엄청난 수출 관련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AMD는 반대로 큰 폭으로 좀 내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중에 거의 4% 가까이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강력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라는 이런 무어 인사이트의 분석도 나왔고요. 또 오늘 브로드컴이 상당 부분 엔비디아와 함께 강력한 호재를 발표하게 되면서 AMD가 소외를 받은 탓도 있습니다. 오늘 브로드컴이 이 NEC 코퍼레이션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AI 반도체 세 가지들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후에 20분 뒤죠. 이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2.85% 상당 부분 기대감을 높이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AMD 보겠습니다. 오늘 거의 AI 반도체 중에서 소외를 받았다고 봐도 무방한 AMD 거의 3%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브로드컴 보겠는데요. 4.52% 역시나 큰 기대감을 안고 장 후반 들어서 날아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 오늘 세 개의 특징주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종목인데 가장 먼저 서클이 굉장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비단 서클뿐만 아니라 스트레이티즈와 같은 이런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대대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비트코인이 밤사이에 4.8%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9만 달러 선이 붕괴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서클 인터넷 과연 종가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지금 보도록 하시죠. 서클 인터넷 거의 9% 가까이 하락했고요. 스트레이티지와 또 로빈후드, 또 계속해서 블리시와 같은 비슷한 종목들도 거의 10%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히토류 관련 종목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밤사이에 좋은 흐름 보였는데 MP 머티리얼즈 바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또 이 사우디 국영 광물 기업이죠. 마덴과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MP 머티리얼즈 오늘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이 방미와 더불어서 반도체와 함께 또다시 이 히토류가
수혜 섹터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흐름 유심히 보시길 바라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밤사이에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미 정부가 10억 달러 가량의 대출을 승인하면서 이 자금 조달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 두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P 머티리얼즈 8.67%로 시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또 이어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6%대 강세로 오늘은 오클로도 약 4%대 강세 보이는 등 원전주들이 대략적으로 뉴욕 증시에서 순항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매크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을지 바로 이 WT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백악관이 11월 말까지 러시아와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이 우크라전을 종식시키겠다라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정학적인 우려들이 많이 완화되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가라앉았고요. 또 이 미국 석유협회의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 원유 재고가 400만 배럴 이상 급증했다는 뉴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2% 가까이 주저앉은 WTI 대신에 이 원달러 환율은 9원 가까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바로 밑에 있는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밤사이에 어느덧 100선을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부각이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이 달러 강세의 영향도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일본이 대대적인 재정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당연히 이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감까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자 우리 원화도 동조 현상으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들이 원달러를 강하게 상방으로 이끌었고요. 미국채 10년물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가장 크게 이 하락한 비트코인 4% 이상 하락세를 보이면서 9만 달러 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현재 시각으로 화요일 투자자들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하루 만에 이 5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자금을 빼냈는데요. 이 ETF 자금 유출과 또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 불확실성까지 현재 3중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말까지는 이런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주요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지금까지 봤고요. 3대 지수 과연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우지수 0.1% 장중 등락을 거듭했지만 막판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기대감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S&P 500도 닷새 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0.59% 상승으로 오늘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한 그런 뉴욕 증시입니다. 지금까지 3대 지수 종가 상황까지 봤습니다.